어쨌든 일본에서는 또 마찬가지인데 노인이라는 용어는 안 쓰고요. 세컨 라이프 이런 걸 잘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는 거다. 뭐 그리고 제 인생의 제 2막이다. 그리고 은퇴 후가 진짜 자유로운 삶의 시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포지셔닝을 하고요. 이번 주제는 바로 인구 구조의 변화, 액티브 시니어를 잡아야 된다입니다. 요즘은 주위를 보면 6, 70대 분들도 일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저희 같은 세대보다 더 소득도 많은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할 돈도 월등히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5에서 70대가 소비 시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2에서 30대보다는 실질 구매력이 높은 50에서 70대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즉, 이런 액티브 시니어를 공략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사실 과거에는 50세만 넘어가도 어르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일에서도 손을 놓고 소비도 많이 줄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업들의 메인 타겟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액티브 시니어라고 불리는 이분들이 여가 시간과 소비력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큰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VIP 고객이 되고 있죠. 네. 저도 최근에 여러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봤는데,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 그러니까 0.72명 정도이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를 넘어섰다고 하네요. 하지만 고령화가 곧 경제 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액티브 시니어가 새로운 소비 주체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세대별로 한번 정리를 해서 어느 분들이 액티브 시니어로 떠오르고 있는지 한번 대략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송 기자님은 좀 네, 어떻게 분리를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한국에서는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먼저 1920년대부터 1945년생까지는 전쟁과 일제강점기를 겪은 세대. 이분들은 이제 생존이 최우선인 분들이고 또 절약 문화가 되게 습관화돼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1946년대부터 54년생 분들은 산업화 세대로 불리는데 제조업의 성장이랑 교육열도 높아지고 또 출세지향적인 마인드도 강해진 분들입니다. 그리고 1955년대부터 1969년생까지는 베이비붐 세대로 불리는데, 경제 성장기를 경험하면서 이제 직장 중심의 문화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1970년대부터 1984년생 분들은 X세대로 불리는데, 이분들 이후의 세대는 오늘 주제가 아니므로 좀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의 핵심은 베이비붐 세대인 건데요. 이분들이 바로 액티브 시니어의 핵심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퇴직 후에 소극적인 노년이 아니라 경제력도 있고 건강도 좋은 세대입니다. 말 그대로 액티브 하시죠. 이게 시니어 시장을 보면 뭐 실버 시장이다, 뭐 이런 액티브 시니어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많은 용어들이 좀 난립하고 있는데, 그럼 오늘 우리가 집중할 액티브 시니어는 정확하게 어떤 뜻일까요? 네, 이제 액티브 시니어라는 게 현재 50대에서 70대 중에 경제적으로 이제 안정되고 건강하시면서 또 적극적으로 이제 소비,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뜻합니다. 이제 이분들을 단순히 어르신, 뭐 노인 이런 단어로 보면 큰일 납니다. 이분들 막 상심하실 거예요. 이분들은 뭐 여행, 운동, 자기 개발, 뭐 디지털 소비에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이제 새로운 소비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기업들이 여기에 주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겠네요. 이들은 어쨌든 직장인들보다도 여가 시간이 많고, 그렇지만 뭐 부동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돈도 조금 있으시고, 젊은 세대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도 더 많이 하고, 그럼 당연히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을 거잖아요.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저희는 스타트업 채널이니까 스타트업들도 많을 것 같은데, 스타트업 분야는 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주거와 헬스케어가 이제 결합된 시니어 하우징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분야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뭐 신라호텔 같은 대형 호텔 체인들도 앞다투어서 지금 참전하고 있고요. 또 디지털 교육이나 콘텐츠 분야에서는 뭐 스마트폰 SNS 교육, 또 시니어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하는 스타트업도 있어요. 요즘 시니어 음, 분들이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도 아니, 그, 저기,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 다음에 또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분야에서도 이제 명품 쇼핑몰, 뭐 건강식, 화장품 이런 구독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맞춤형 여행 플랫폼, 뭐 골프, 크루즈 여행 분야도 좀 저가 패키지 상품이 아니고
고가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뭐 공유 경제 분야에서도 뭐 취미 모임, 그다음에 뭐 중장년 프리랜서, 뭐 멘토링 플랫폼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젊은이들이 뭔가 톡 튀는 그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거의 속된 말로 애들이 하는 것들을 그 액티브 시니어 분들도 다 하고 계시네요. 근데 손재희 기자님, 그 아무래도 시니어 산업 분야에서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면 일본을 들 수 있잖아요. 일본에서 시니어 산업이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예가 좀 있을까요? 네. 일본은, 우리보다 이미 이제 액티브 시니어 마케팅이 활발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노리츠라는 스마트 홈 앤 고령자 케어가 있는데요. 이 노리츠는 AI 기반 원격 모니터링, 스마트 가전, 긴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녀가 멀리 살아도 부모님의 건강을 원격으로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어, 한국에도 이런 서비스 적용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가전사와 협업해서 AI 스마트 홈, 그리고 시니어 안전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효도상품 그런 개념으로 거 있잖아요. 그, 저기, CF에,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한 대 놔드려야 되겠어요. 이게 이런 걸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효도 상품 개념으로 부모님을 위한 스마트 홈 구독 서비스 도입도 가능해 보일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시니어 맞춤 식품 사업도 있습니다. 일본의 오이식스는 유기농, 저염식, 고령층 맞춤형 식품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고령층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건강식 배달 서비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밀키트로서 이제 저염식 그리고 고단백 소화가 쉬운 음식을 만들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카시마야 백화점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50대 이상을 위한 명품 전문관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라쿠텐, 그러니까 일본판 쿠팡으로 불리는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 맞춤형 쇼핑몰을 운영 중이고, 리자프라는 헬스 브랜드에서는요, 중장년층 맞춤 다이어트 그리고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회사들이나 뭐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일본 사례를 참고하면서 시니어 친화적인 뭐 쇼핑, 헬스, 컨텐츠 산업을 아무래도 확장해 가야 되겠죠. 근데 보통 이런 것을 그냥 단순하게 벤치마킹이라고도 하지만 또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이렇게 모방도 잘하지만 이 적용도 잘해요. 다른 분야들. 이렇게 크로스 인더스트리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데 한 산업에서 성공한 기술을 이제 다른 산업에 완전 접목하는 거죠. 예를 들면 게임에서 레벨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시니어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학습에도 그러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할수록 레벨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동기부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음, 것들이 있는데 일본의 액티브 시니어 이제 마케팅 전략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어쨌든 일본에서는 또 마찬가지인데 노인이라는 용어는 안 쓰고요. 세컨 라이프 이런 걸 잘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는 거다. 뭐 그리고 제 인생의 제 2막이다. 그리고 은퇴 후가 진짜 자유로운 삶의 시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포지셔닝을 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마케팅도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5, 60대 유튜브 사용률이 한 70%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시니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시니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많이 활용하고, 그다음에 50대 이상도 유튜브를 또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강좌도 꽤 많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시니어 분들은 이 온라인에서 모든 걸 판단하기보다는 체험형 마케팅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건강 헬스케어나 뷰티 상품들 많이 이제 체험 행사를 많이 하는데 우리 요즘 보면 안마의자들 뭐 회사들 이렇게 길에 지나다 보면 이렇게 길에 대리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다 사실은 시니어 분들이 오셔가지고 체험해보고 살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마케팅도 중요해요. 이제 보통 이 그 액티브 시니어 분들의 자녀분들이 한 20대, 30대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분들이 뭐 뭔가 부모님께 해드리고 싶은데 잘 모르기 때문에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부모님들이 이런 걸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같이 하는 뭐 여행, 이런 패키지들도 많고, 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일본에서는 돼 있고, 저희도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야 되겠죠. 이런 기법들을. 그러면 정리하자면,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부자라고 하면은 좀 중장년층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로써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세대가 됐고,
단순한 노년층이 아니라 새로운 소비 시장으로 자리 잡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들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고. 확실히 근데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한국보다는 좀 한 단계 앞서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 액티브 씬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보면서 좀 많이 좀 생각하게 됐던 게 이 삶의 눈높이하고 그것에 대한 만족이 주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학생 때는 성적이 기준이 돼서 성적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가 좀 결정이 되고 경제 활동기에는 많이 버는 것에 대한 이제 돈을 많이 벌면 뭐 삶의 만족도가 높다든지 뭐 이런 게 좌지우지가 되었다면 이 시니어기로 와서는 다른 사람이 사실 학생이라든지 경제활동기는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기준이 조금 많거든요. 근데 시니어기로 와서는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기준이 아니고 이제 본인이 세운 기준, 즉 본인이 해보고 싶고 또 이루어보고 싶은 거, 예전에 못 해봤던 것, 이런 것들이 삶의 만족도의 기준이 되고 뭐 액티브 시니어든 액티브하지 않지만 어쨌든 액티브하지 않은 시니어분들도 남들 보기에는 소박해 보여도 본인 기준에서 보람을 찾고 기쁨을 찾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스타트업들이 이 시장을 고려할 때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노인, 어르신, 뭐 중장년층, 심지어는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보다 더 세컨드 라이프라는 말이 더 좀 와닿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아, 저희 영상들도 좀 액티브 시니어 분들이 팍팍 보셔서 광고 수입이 좀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액티브 시니어에 대해서 다녀봤는데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